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부동산 정보 TV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라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수도권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책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핵심 내용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권의 대출 규모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대출 목표치를 기존 계획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하며 정부의 정책 자금 대출 역시 공급량이 이전보다 25% 감축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잠재적인 경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행권 자율 관리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존의 시중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던 가계 대출 관리 방안들이 이제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되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들이 눈에 띄게 강화되었는데요. 둘째는 추가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수도권 및 정부 지정 규제 지역 내에서 이미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신 분들 또는 현재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를 처분하지 않고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는 1주택자분들은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실거주 목적의 투기성 주택 구매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다만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하시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LTV 70%, 규제 지역에서는 LTV 5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셋째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을 이용한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더욱이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에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외의 지방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최장 30년으로 제한 강화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최장 만기가 30년으로 제한됩니다. 과거에는 40년 만기까지 가능했던 것에 비하면 상환 기간이 줄어들어 월별 상환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 부채의 위험성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 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 보증금을 이용하여 매매 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부하는 형태의 전세 대출, 즉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인과 임차 주택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섯째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간 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신용대출 한도가 연간 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신용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개인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가 새롭게 설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정책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내용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가 새롭게 설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금액이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대출 상품이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이 한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전환될 시점에는 6억 원 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고가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 활용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포함한 기타 대출 규제 강화 방안입니다. 첫째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대출 한도 축소 및 전입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기존의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강화된 기준은 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부의 주요 정책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의 실제 거주 목적을 명확히 하고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주택정책 자금 대출 최대 한도가 축소됩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 자금인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 구입과 버팀목, 대출 전세의 최대 대출 한도가 각각 조정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반 대상은 전국 2.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생애 최초 구매자는 3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신혼부부 등은 4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신생아 가구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버팀목 대출 역시 수도권은 1.2억 원에서 변동 없이 유지되지만 지방은 8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청년 대상 버팀목 대출은 전국 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신혼부부 대상은 수도권 3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지방 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신생아 가구 대상은 수도권 3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지방 3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저소득층 및 실수요자 대상 주택, 자금 지원 등 본래의 정책 목적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는 주택 구입 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실거주 목적의 명확화입니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권의 대출 자금이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축소 강화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등 주요 보증기관들의 보증 한도를 줄여 금융회사들이 전세대출 심사를 더욱 신중하게 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이 조치는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금융공사 HUG, SGI에서는 2025년 7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방 규제 지역 외의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90%를 유지합니다. 이에 전세 대출 보증 비율 조정으로 금융 건전성 확보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중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 속에서 이번 정책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여 다 함께 부동산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